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일산백병원 신경과에 계신 박홍균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비욘드 방송은 오늘 처음이신데 네.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생각보다 스튜디오가 되게 크네요. 그쵸, 그쵸. 네. 옆에는 좀 안 보이지만 크로마키도 지금 내려와져 있고, 조명도 빵빵하게 틀어져 네. 있습니다. 교수님, 유튜브 방송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시다면서요? 네, 나와달라고 해갖고 한번 한 적 아, 있어요. 그럼 네. 라이브 방송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라이브로 방송해 본 적은 없고, 뭐, 이제 강의는 좀 있는데요. 네, 뭐 네. 라이브로 방송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 그래도 한번 해보신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오늘 그렇게 막 떨리시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떨려요. 아니요. 충분히 잘해내실 겁니다. 네. 그러면 저희 시청자분들께 교수님 소개를 조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백병원 신경과에 근무하고 있는 박홍윤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주로 어떤 진료를 많이 받으시고 계시나요? 저는 주로는 두통 환자들이랑 뇌졸중 환자들 보고 있어요. 뭐 두통은 뭐 종류 여러 개 있는데 네. 그런 것들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를 나는 왜 머리가 아플까? 이렇게 또 질문을 던져주시면서 나는 내가 자주 체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 이렇게 네. 정해주셨어요. 네. 이렇게 주제를 정해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머리 아프신 분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머리 아픈 거가 왜 아픈지 모르시고 좀 이리저리 뭐 병원들 다니시고 뭐 여러 군데에서 좀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듣고 뭐 그러면서 이제 꽤나 힘들어하시고 네. 그런 분들 많으셔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갖고 사실 저 이렇게 막 나오는 거 되게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럼 어떻게 네, 나오셨어요? 저희 그래도 방송에 와주신 계기. 네, 그래도 조금이라도 다른 이제 두통 환자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뭐 아. 이래서 네,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그러면 어떤 내용을 알려주실 예정이신가요? 강의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딱 핵심만 이렇게 콕콕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리가 왜 아픈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네. 그거만 딱 핵심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내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네. 그리고 강연 끝나고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 해드리는 네.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제목을 잡고 머리가 아픈 어떤 두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머리 아프신 분들이 어떤 특정 두통에 대해서 강론을 갖고서는 거기서 이제 집중을 하시다 보면은 좀 놓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머리 아플 때 어떤 식으로 어떤 분들이 많고 어떤 게 힘든 두통이고 한 거를 쭉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좀 조금 강론에 대해서 조금 다루고 그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통이 없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에 비해, 생각할 때, 그런 거에 이제 두통이 어느 정도다, 힘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는 두통이 되게 힘듭니다. 보통 이제 머리 아픈 거 갖고 뭘 그러냐, 여기도 보시면은 머리 아픈 거 갖고 뭘 그러는지, 나는 뭐 잘 참는데 너는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냐, 뭐 이렇게 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정신력 뭐 드립도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뭐 우울증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거북목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다, 성격이 예민해서 그렇다. 그러다가 이제 뭐 진료 받아보면은 머리는 괜찮으니까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좀 약간은 허무한 그런 답변을 듣고 오시는 경우도 많고요. 약간 이런 분들도 계시죠. 뭐 꾀병 아니야? 뭐 머리 다 괜찮다는데 너 왜 머리가 아프냐? 이런 꾀병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많아서 근데 이렇게 되면은 머리 아픈 분들, 머리 아픈 것도 힘든데,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은 진짜 되게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쵸. 예, 이해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없어요. 너무 네. 속상하죠. 그래서 어디 가서 좀 하소연도 하고 싶은데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카페 같은데 네이버 뭐 이런 데 카페 같은 데 가서 커뮤니티에서 막 얘기 올리고 이러다 보면은 뭐 좋은 정보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은데 참 이상한 정보들도 많이 얻게 되거든요. 그러다 네. 보면은 뭐 이제 자꾸 산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거 이제 더 힘들게 만드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두통학회에서 이런 두통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자 지금 2회 했거든요. 두통 이야기 공모전 2회를 했는데 네. 이제 곧 3회도 한번 할 거예요. 언제예요?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조만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두통 진료 보시는 아마 이제 광고도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공모를 하시면은 1등 하신 분들은 뭐 약간의 상금도 있고 그런 게 약간인가요? 큰가요? 제가 중요합니다. 금액은 정확히 못 봤는데 네. 그래도 쏠쏠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거 거의 그럼 두통이 있으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은 뭐 가족분들 중에 뭐 있으셨는데 그 극복기라든지 이런 거를 알려주시면은 네.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데 사실 이런 거에 공모를 하신 분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편두통이에요. 이게 쭉 70만 원이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괜찮네요, 네. 교수님. 그리고 뭐 선착순으로 몇 분 이렇게 하시면은 그분들은 뭐 이렇게 또 쿠폰 비슷한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분들을 대부분 보면은 대부분이 편두통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만큼 흔히들 앓으시고 힘든 두통이 편두통인데 실제로는 그 편두통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천대받고 있어요. 정말 진단이 잘 안 되고 있고 편두통 그냥 좀 아픈 거, 한쪽 머리 아픈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되게 천대받고 있고 좀 진단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더 편두통 환자분들이 힘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등 하신 분이 얼마 전이 아니네요. 11월이네요, 벌써. 작년 11월인데 소화불량 있고 머리 아프시고 해서 7년 동안 정말 힘들게 삶의 질도 떨어지고 회사에도 좀 힘들게 다니시면서 했는데 결국에 알고 보니까 편두통이었다는 거거든요. 7년이면은 사실 평균보다 빨리 진단되신 거예요. 진짜요? 한 10년, 11년 걸리거든요. 아니, 그러면 7년 동안 그냥 참으신 거예요? 뭐 참으시기도 하고 뭐 내과나 뭐 이제 같은 뭐 병원에 다니시긴 한데 정확한 어떤 진단명을 받지는 못하시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소화불량이 있으면서 같이 두통도 오지 않은가요? 증상이? 그게 이제 소화불량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편두통이 있는 분들은 소화불량도 같이 오면서 머리가 네. 아프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소화불량이 있으면서 두통도 오면은 그냥 혹시 생각에, 두통 때문이다? 이런 생각도 혹시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게 지내셨던 거고 결국에 이제 편두통이었다라고 했는데 그 기사에 이제 달린 댓글 2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추려보면은 편두통 진짜 고통스러워요. 뭐 두통 좀 있는 게 아닌데 뭐 이제 주변에서 잘 모르면 이해받기 어렵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지 않으면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호르몬 주기가 이걸로 해주세요. 그럴까요? 네. 호르몬 주기가 바뀌어도 두통이 심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호르몬이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두통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 좀 좋아지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공감해 주시는 분들도 있죠. 제 증상이랑 똑같다. 이렇게 공감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머리가 아파서 꼼짝 못할 정도고 뱃멀미 하는 것 같고 어지럽고 체한 것 같고 배가 단단해지고 소 안 되고 냄새 맡아도 막 올라올 것 같고 생리통이 심해졌나 싶어서 산부인과 가고 별로 뭐 괜찮다고 얘기 듣고 자꾸 체하는 것 같아서 소화기내과 가서 내시경 받고 이석증인가 싶어서 이비인후과 가시고 눈도 막 아프고 그러니까 안과 갔다 오고 근데 이게 거의 그냥 되게 흔히 볼 수 있는 외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두통외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이렇게 좀 힘드시는 게 많고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멀쩡하니까는 뭐 머리 아픈 거 대수인가 아까 얘기 나왔죠. 꾀병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런 것도 되게 좀 안타깝죠. 그렇죠. 그런 게 있고 또 공감하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소화불량과 동시에 두통 와서 맨날 소화제 먼저 먹었는데 이렇게 하시고 10년 걸렸고 병원 가도 의사들도 잘 몰라요. 사실 이게 되게 진짜 진실인 게 그 두통을 좀 자주 보는 의사라고 하더라도 편두통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되게 많거든요. 왜요? 그 기준이 애매해서 그런가요? 기준은 아니면은... 명확한데 증상이 굉장히 다양해요. 지금 편두통은 네. 증상이 굉장히 다양해서 아주 코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진단 기준에 맞는 분들은 한 5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분들은 좀 스펙트럼을 넓게 봐야지 다 걸러낼 수 있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진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진단이 안 됐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쭉 가다가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좀 부끄럽긴 하지만은 처음에 일산백병원 가서 처음에 긴장형 두통이라고 진단을 하고서는 쭉 지내던 분이 한 1년 만에 오셨는데
다시 물어보고 예전 거를 다시 기록을 보니까는 편두통이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진단이 늦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댓글 이제 봤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네이버 카페 어떤 거에 하나 이제 들어가서 여기도 좀 가릴 걸 그랬습니다. 근데 그 네이버 카페에 제가 그 두통 관련 카페예요. 근데 제가 들어가서 그냥 잠적을 하고 있고 그냥 네. 관찰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두통 이야기라고 해서 쭉 적어 놓으신 글들 중에서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두통 때문에 아주 괴로운 삶을 살고 계시고, 소화불량 오면 꼭 두통도 같이 오고요. 생리 전에 항상 두통을 동반한 소화불량에 시달린다. 그럼 이제 월경편 두통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진단을 못 받으시고 되게 많이 여러 군데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어떤 게 먼저인지는 잘 알 수가 없는데 꼭 세트로 온다라고 하시고, 왼쪽 관자놀이를 이게 처음으로 이제 한쪽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만큼 이렇게 한쪽이 특징적으로 오는 게 그렇게 흔하게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편두통이라고 네. 하더라도. 칼로 쑤시고 눈 뒤쪽을 뭐 후벼 파고 빠질 것 같이 아프고 하품이 미친 듯이 나온다. 이게 하품이 미친 듯이 나온다는 게 편두통이 생기기 조금 전에 전구 증상이라 그래서 굉장히 흔히들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데, 요거가 그냥 난 피곤해서 머리가 아프다라고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눈물과 콧물,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은 군발두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실 이 카페가 군발두통 카페예요. 그래서 눈물, 콧물 나오고 이러니까는 찾아보시면서 군발두통인 줄 알고 군발두통까지 카페까지 가신 건데, 보면은 짧게는 하루 이틀, 길게는 3, 4일까지 잔두통. 요렇게 보면은 군발두통은 보통 이렇게 짧게 안 오고요. 한 달 정도 동안 거의 매일 뭐 이틀에 한 번 혹은 매일 계속 한 달 정도 동안, 그리고 한 번 올 때 한 시간,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오래 와요? 네, 근데 편두통은 더 길어요. 편두통은 보통 3, 4시간 이상 오거든요. 그러니까는 군발두통 근데 강도가 훨씬 심해서 군발두통, 편두통 같이 있으신 분들은 약간 편두통이 오는 걸 약간 우습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원래 힘들긴 하지만. 예, 예. 그런 정도를. 근데 이걸 보면 이제 이분은 편두통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생리주기 나오죠. 또 컨디션 안 좋은 날에 힘들다. 위에 보시면은 내과에 가셨는데 편두통이라고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주셨어요. 되게 진단을 잘 해주신 거예요. 저거는 진짜 잘 해주셨는데, 그 다음에 어떤 디테일들 이런 거가 조금 이제 모자랐는지 만족은 못 하시고 조금 약 드실 때 좀 구토하고 이러셨던 것 같고, 일자목 턱관절장애도 관련이 있다 그러셔갖고 들으시고 저는 해보셨는데 큰 효과는 못 보신 것 같아요. 사실 일자목이랑 턱관절장애 있을 때도 두통은 자주 옵니다. 자주 오는데 생길 수 있고요. 근데 일자목이랑 턱관절장애에서 생기는 두통은 속 불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자목이 두통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속이 불편한 두통, 생리주기와 관련된 두통의 원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눈이 피로하면 두통이 온다. 이것도 편두통을 일으키는 3차 신경이 여기 이렇게 분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눈이 피로하고 약간 콧물 이런 것도 좀 날 수도 있고, 눈이 좀 뻑뻑하고 이런 것도 제일 힘들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목이 뻣뻣하고 어깨가 결린 증상,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면은 보통 긴장형 두통이나 경추성 두통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편두통 환자에서 한 60%, 70%에서는 목이 뻣뻣한 게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 증상도 일자목이나 이런 것보다는 편두통이 시작되려고 할 때 나타나는 그런 목 통증인 경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고통과 싸우기 너무 힘들고 이제는 이제 삶의 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회사에서도 너무 큰 지장이 있고요. 일하기 힘드시고 가족이랑 회사에도 민폐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괴롭고 삶의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호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사연이라서 제가 좀 캡처를 해와봤고, 네. 요거는 이제 와이프가 딴 데 카페에 있는 데서 캡처를 해다 보여준 건데, 체하면 머리 깨질 듯이 아픈 님들 계세요 이렇게 오셨고, 밑에 뭐 사열을 해라 뭘 해라 뭐 등을 밟아라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 이제 좀 약간 벗어난 얘기고, 그 밑에 이제 댓글 중에서 이런 공감이 있는 댓글들이 좀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체하면 두통이 심하다. 심하면 토해야 되고 뭐 병원 가서 주사 맞아야 된다. 이런 경우가 많아서 참
많이 힘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 보면은 교통 카페도 있지만은 뭐 밤 카페나 네. 지역 카페들 있잖아요. 그런 데도 뭐 머리 아플 때 어떡하세요? 뭐 어떨 때 머리 아프세요?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냥 일상적인 보면은 거기는 사실 일상적인 대화들 많이 하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일상적인 대화 중에 항상 두통이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이렇게 힘든 게 바로 이 편두통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증상도 다양한 것 같아요. 네.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 보면. 김태현님께서 저희에게 응원의 메시지 하트 많이 해가지고 아까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설명해 주셨을 때. 네. 선생님, 저희가 네. 조금 빠르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조금 없어가지고. 네. 일단 그래서 두통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렇게 머리 아프면 머리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흔하면서도 힘든 두통이 뭔지, 그리고 그러면 이제 결국엔 나는 어떻게 해야 그게 되는지. 가장 중요한 거죠. 그쵸. 이제. 이거가 이제 중요할 거라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머리 아프면은 이제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걱정을 하실 텐데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머리가 아픈 2차 두통은 뭐 종양, 뇌졸중, 뭐 감염 이런 거에 의한 두통은 2차 두통인데 그런 건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보다 더 적어요. 나머지는 검사를 해도 이상이 안 나오는 두통인데 긴장형 두통, 편두통, 그리고 군발 두통도 여기에 이제 기타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있고요. 근데 여기는 검사해도 이상이 안 나와요. 왜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이거 자체가 병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원발 두통이라는 이름이 붙고, 결국엔 이제 다 얘기하면서 찾아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문제 없다. 그래서 머리 아프신 분들 보셨을 때, 뭐 검사까지 해봤는데 이상이 없다 그랬다. 그러면 일단은 좀 안심하셔도 돼요. 2차 두통은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은 흔하면서도 사람 힘들게 하는 두통이 뭐냐? 이게 이제 편두통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편두통은 세상에서 3번째로 흔한 질병이에요. 첫 번째는 치석. 치석이요? 네, 긴장 두통, 그 다음에 편두통인데요. 정말 많죠. 14%, 1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건 조금 많이 잡힌 통계일 수도 있는데, 보통 봤을 때 10%에서 15% 정도까지를 봅니다. 근데 그것도 진짜 많은 거죠. 되게 많죠. 그러니까는 그냥 9명 중에 1명 정도는 되는 거니까요. 되게 많고, 두 번째로 장애가 심한 질병이에요. 그래서 또 첫 번째는, 허리 통증입니다. 허리 통증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고, 힘들죠. 그래서 되게 힘들고, 뇌경색, 이제 장애가 많이 남는 질병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뇌경색이잖아요. 뇌경색은 이제 죽는 분들, 돌아가시는 분들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 중에서 이제 랭킹을 매겨봤을 때 그분들이 장애를 앓고 힘든 날도 계산해 봤을 때 18번째예요. 그분들이 힘이 안 들다가 아니라 그분들이 그렇게 힘든데 18번째인데 편두통은 2번째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러네요, 진짜. 10대 때부터 뭐 60대, 70대까지 힘든 거니까요. 네. 편두통이 굉장히 힘든 병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30, 40대 여자분들 대여섯 명 모이면은 그 중에 한 명은 편두통이 있어요. 왠지 저도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있으실 가능성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저확률이니까요. 그리고 네. 대한민국이 한 5천만 명 정도 되니까 500만 명, 600만 명 정도는 편두통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정말 진단이 흔한 안 되고, 질병이고 네. 많이 힘들어하시는 네. 질병이다. 근데 진단이 안 되는 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만 좀 도움이 되면 좋을 텐데,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렇게 부끄럽지만 나왔습니다. 네. 진료실에서 제일 흔한 두통은 편두통이에요. 우리가 제일 흔하다고 생각하는 긴장형 두통은 2번째입니다. 요 2번째 바이고요. 경추성 두통, 거북목에 의한 거, 뭐 눈 문제, 네. 그리고 이제 부비농 질환들 이런 게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게 편두통이에요. 편두통하고 긴장성 두통하고 형 두통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긴장형 두통의 진단 기준이 있긴 한데 그걸 잘 살펴보면 별로 특징이 없는 게 특징인 두통이 긴장형 두통이에요. 뭐 약간 좀 이제 머리가 전체적으로 좀 뻑적지근하고 네. 좀 이렇게 움직이고 나면은 좀 괜찮아질 정도로 그렇게 아주 심하진 않고 이런 경우가 많고요. 편두통은 이따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병원이나 의원에 오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편두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편두통은 진짜 장애도 심해요. 편두통 있는 분들 모아봐갖고 보면은 한 달에 평균 12일을 편두통이거든요. 한 달에 평균 12일이면은 1년에 144일이죠.
와. 144일이면 진짜 힘든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3달 반 아, 잖아요. 너무 힘들죠. 네. 그러니까 능률 떨어지는 게 이렇게 많고 결석하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짜증하고 분노하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은데 그 6명이나 되고요. 가족들한테 영향 미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힘이 많이 드는 두통이 바로 편두통입니다. 네, 왜냐면 아프면 아무래도 이제 그냥 나갈 수 있는 말이 조금 짜증이 섞이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또 감정이 서로 상하게 되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싸움의 원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들끼리 서로 눈치 보게 되고 그러니까요. 자녀들이 내 눈치 보게 되고 그쵸, 그쵸. 네, 근데 그걸 엄마, 모습을 보는 게 또 싫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는 막 서로 감정 상하고 사이 나빠지는 제일 힘든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네. 편두통 진단 기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은 예전에 저기 정진상 교수님 3시간짜리 강의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살펴보시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건데 요약하면 한쪽 두통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욱신욱신하는 박동성일 양상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중등도 내지 심도의 강도라 그러면 좀 몸이 좀 힘들고 그래서 좀 쉬고 싶은 그런 정도의 능률 떨어지는 이런 정도의 강도가 이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상생활을 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조금 누워있는 게 좀 더 편하다. 네. 움직임이 좀 더 힘들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 하나 만족하거든요. 그리고 속이 불편하고 밝은 거 시끄러운 거 좀 이게 불편해서 어둡고 조용하고 가만히 있는 게 좀 편하고 이런 두통인데 이게 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설문지가 예전에 한 2002년인가 이제 나왔습니다. 보면은 3개월 동안 봤을 때 난 두통 때문에 두통이 있을 때 속 불편한 게 있었다. 혹은 밝은 곳에 있을 때 좀 더 힘들어서 어두운 게 좀 편했다. 혹은 두통 때문에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내 해야 할 일들에 영향이 있는 날이 적어도 하루는 있었다. 그러면 이 3개 중에 2개 이상을 만족하면 편두통 있는 분들의 80% 이상은 진단을 해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주 높은 확률로 편두통이 있는 분들한테서는 아주 뭐 높은 확률로 진단해낼 수 있는 거니까 요거가 있는지를 살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지금 저희 강의 들어주시는 분께서 한번 이거를 스스로에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네. 내가 편두통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아닌지 한번 네. 진지하게 설문조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이게 꼭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통은 이제 사실 편두통이라는 게 두통이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긴 하지만 두통 외에도 다양한 증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는 편두통이라는 병의 증상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아주 심한 머리 아픈 게 있다는 거 외에도 피로하고 빛, 소리 불편하고요. 이런 게 이제 아까 진단 기준에 있었죠. 그리고 그쵸. 소화불량이 있었고요. 그거 외에도 집중 안 되고, 그 다음에 뒷목 불편하고요. 기분 다운되고, 잔두통이 있고요. 계속 좀 머리가 맑지 않고 묵직하고 뭐 이렇게 막 눌러놓은 것 같이 무겁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있을 수 있고 두통이라는 거는 편두통의 증상의 정말 일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런 증상이 한꺼번에 다 같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일부만 같이 다 있나요?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일부만 이렇게 교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 진짜요? 네. 다 있으시면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여기에 이제 우울증이랑 불안증, 뭐 수면 장애 이런 것들 다 하나씩 달고 오시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김은경님께서는 저는 항상 뒷목이 불편해요 해주셨어요. 뒷목 불편하시는데 이런 증상들도 같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특히 이런 소화불량 같은 게 같이 있는지 이걸 잘 보시면은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치료가 궁금한 거죠, 이제. 근데 치료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요. 일단은 편두통이 있으시면은 내가 두통 환자임을 알고 인정하고 나는 두통 환자야 이렇게 이게 아니라 뭐 성격이 이상하거나 예민하거나 뭐 이런 그래서 내가 머리 아픈 게 아니다. 뭐 정신력이 부족해서 참지 못해서 병원에 가는 게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두통 환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면 내 삶의 질이 좀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기대를 좀 가지고 병원을 진료를 보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겁니다. 네. 근데 참으면은 아픈 시간만 늘어나요. 그냥 우리
홈쇼핑 같은 것도 해보면은 고민하면 결국엔 사잖아요. 배송 시간만 늘어나고. 교수님 그런 것도 궁금해요. 약간 살짝 두통이 있으면 네. 일반 의약품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많죠. 그쵸. 우선 그 약부터 먼저 찾으시죠. 근데 이제 그 그렇죠. 약을 먹고 나아지면 편두통을 의심 안 해봐도 괜찮은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편두통은 어떤 진통제든 도움이 되긴 돼요. 그래서 꼭 편두통에 맞는 약을 드셔야만 두통이 좋아지는 거는 아닌데, 네. 뭐, 여러 가지 약 아무거나 드셔도 돼요. 그렇지만 다 좋아질 수는 있는데, 편두통에 맞는 약제들, 그런 약을 드시면은 조금 더 빠르게 좋아지실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빨리 오시는 게. 진료를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참지 마십시오. 참는 게 미덕인 시대는 좀, 적어도 편두통 측면에서는 참는 게 미덕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진료를 예약을 해 놓으십시오. 두통은 보통 신경과에서 많이들 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 신경과를 예약을 하시면 되는데, 신경과 보시면은 뭐 뇌졸중 파트, 뇌전증 파트, 수면 파트, 말초신경, 뭐 운동질환 정말 되게 많죠. 많아요. 네, 되게 많아서 내과만큼 내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분과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보시면 되냐면은 그 두통을 주로 이렇게 여기 보이시나요? 두통을 앞에다가 이렇게 해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전문 진료 분야에다가 두통을 앞에다가 이제 쭉 해놓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두통에 좀 더 관심이 많으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료를 하시고 그 선생님을 예약하시면은 확률이 높죠. 네. 물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졸중, 요거는 맨 오른쪽 위에 있는 건 저인데 뇌졸중이라고 써놓고 두통에 대해서만 잔뜩 써놨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이런 분들도 좀 두통에 좀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요런 두 부류를 선택하시면은 좀 확률이 높습니다. 제대로 찾아가실 확률이. 물론 이제 두통, 어지럼 이렇게 딱 두 개만 써놓으시고 진료 보시는 선생님들도 많은데 뭐 이제 귀찮아서 안 바꾸시는 대가들도 많으세요. 그렇지만은 요런 정도로 보시면은 크게 벗어나진 않으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찾아가실 때 이 점 꼭 보시고 네.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료를 일단 예약해 놓으셨으면은 그 진료를 한 10분 정도 보잖아요. 뭐 사실 되게 더 짧게 보긴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10분, 15분, 오늘은 한 25분 보는 분도 있는데 초진후 분들은요. 근데 10분 안에 그 결론 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시간까지 자세히 기록해 오시면은 그리고 또 요약을 해서 이렇게 뭉쳐서 해 오시면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는 유심히 관찰을 해서 기록해 오시고 요약해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 그 대한두통학회에서 작년에 그 두통일기 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잘 기록을 해 오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쵸. 어떻게 기록하실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 점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예측할 수 있는 증상들이 있는지, 두통이 나타날 땐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네. 그리고 유발 요인이 어떤 게 있는지, 스트레스, 피로, 뭐 수면 부족, 낮잠을 잤는데 뭐 속이 불편한데 뭐 밝은 거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이 내가 두통의 유발 증상인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기록하시다 보면은 데이터가 쌓입니다. 그리고 이게 분석란이 또 있어요. 그래서 분석 그래요? 눌러보시면은 이게 내가 어떤 거를 자주 입력했는지 통계가 또 나옵니다. 그럼 또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유발 요인을 좀 피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한두 번 들어오면은 한 8번 오던 분이 한두 번, 두 번 더 오면은 4분의 1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도움이 좀 꽤 되실 거예요. 그래서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고요. 의사가 환자에게라고 이제 써놨는데 사실 저도 편두통이 있어요. 그래서 편두통이 있는 의사가 편두통이 있는 환자분들에게 하는 얘기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 이거를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편두통을 접근하시면은 100% 실망하세요. 그래서 편두통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미 내가 태어날 때 그 유전자에 편두통이 생길 사람으로 써 있는 거기 때문에. 진짜요? 네, 그래서 뭐 증상이 약할지 심할지 이거는 이제 알 수 없지만 그런 게 써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적인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지금 머리 아픈 거에 한 절반 정도 떨어뜨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게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 머리 계속 아프셨는데 지금은 30대다 그러면은 60대까지 보통 아프시고 70대까지 아프실 수도 있는데 30년, 40년을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아프실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조급하게 한 달, 두 달 사이에 내가 이거를 두통을 없애겠다라고 마음 먹으시면은 당연히 실망하실 수밖에 없죠. 네, 되게 힘들거든요. 그게 마음이 더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평생 친구로 인정을, 보기 싫은 친구긴 하지만 인정을 하고 대신 가끔 보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예방치료들이 있어요. 먹는 약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이것도 예전에 김병건 교수님이랑 뭐 문희수 교수님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막 강의 많이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사실 근데 예방치료 약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의사랑 선생님과 네, 상의해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잘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생활 습관 조절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제일 많은 원인이 스트레스예요. 원인이라기보다는 유발 요인이.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편두통 받을 순 없잖아요. 안 받을 수 선생님. 없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이게 본인만의 방법을 좀 찾아내시긴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긴 하는데 그거를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스트레스를 풀려면은 사실 그게 또 스트레스예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간다든지 한 달 딱 묵혀갖고서 여행을 하면은 다 짜야 되잖아요. 또 막 다 예약해야 되고 이러면은 그게 또 스트레스. 요즘에는 코로나여서 또 다 가지도 가기도 못하죠. 힘들고. 네. 그러니까는 그냥 스트레스를 흘려버리거나 뭐 좀 받을 때 바로 풀 수 있는 그런 본인만의 어떤 방법들을 찾아 놓으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선생님 방법은 뭐예요? 그게 바로바로 그냥 푸는 거예요. 바로바로 어떻게 푸세요? 저는 근데 사실 스트레스를 최대한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냥 흘려드려 그래요. 아, 네, 그냥 스트레스 주는 말이 있어도 뭐 그냥, 오늘 기분 나쁜가 보지. 그냥 네, 이렇게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다. 네, 네. 그냥 이렇게 흘려버리면은 좀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투명망을 하나 이렇게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것 핑퐁처럼 이렇게 같아요. 날아갈 네. 수 있게. 귀에 안 들어오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잠 부족하고 잠을 많이 주무셔도 그렇고요. 조금 주무셔도 그렇고 낮잠을 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되게 힘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는 그런 게 이제 다 유발 요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본인에 맞는 수면 패턴을 딱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한 7시간 정도는 주무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근데 사실 7시간 자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하시는 것이 좋고요. 일단 만나게 되면은 약을 빨리 드셔갖고 최대한 빨리 치료를 하셔서 두통이 있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막 불이 막 여기에 붙었는데 그걸 그냥 냅두고서는 그냥 꺼지겠지 뭐 이러고서는 그냥 멀뚱멀뚱 있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요. 네. 네. 불은 화재도 작을 금방 때, 끊잖아요. 작을 때 끄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2시간 이내에 불이 다 안 꺼지면은 한 번 더 약을 드셔갖고 빨리 하셔야 되는데 단 한 달에 10번 10일 이상은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제일 치료하기 힘든 약물과용 두통에 또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 진짜 힘들어요. 약물과용 두통은 환자도 힘들고 의사도 힘들고 모두가 힘들어서 약물과용 두통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예방이 우선입니다. 네, 모든 병이 그렇듯이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이러면은 또 뭐 나는 15일이 머리가 아프고 20일이 아픈데 그럼 10번 나머지는 참으란 소리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참지 마십시오. 앞에 나왔던 예방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 안쪽으로 만드는 것이 치료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조금씩 같아요. 줄여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끝났네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편두통약은 평생 먹는 건 아닌가요, 선생님? 그렇죠. 이렇게 편두통은 계속 힘들 시기가 있고 좀 괜찮아지는 시기가 있고 이렇거든요. 가만 네. 냅둬도 조금 나아지기도 하고 다시 만성화되기도 하고 심해지기도 하는데 좀 심할 때 그때 바짝 치료를 해갖고 두통을 좀 눌러놓으면은 좀 지내기가 좀 원활하시죠. 네. 만약에 재발하면 다시 약물 그렇죠. 치료를 시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초반에 너무 이걸 없애버려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또 생기면 또 힘들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힘들면은 진료 받으셔서 치료하시고 좀 괜찮으시면은 그때는 좀 즐기시면서 지내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정말로 선생님 말씀대로 그냥 귀찮은 친구가 내 옆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꾸준히 치료를 하시고 생활습관 교정을 하시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질문들이 진짜 많이 올라왔는데 한 분 한 분씩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손철이님께서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쉬는데 왜 하필이면 꼭 쉬는 날 이렇게 두통이 오는 걸까요? 이게 쉬는 날 두통 참 이게 되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요. 쉬는 날 하필이면. 큰 원인이 2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커피를 많이 드시진 않는지 혹은 뭐 적게 드시더라도 커피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카페인 금단 두통이라 그래서 평소에 이제 보통 아침에 드시잖아요. 그쵸. 카페인을 이제 쭉 드시다 보면은 그 카페인 때문에 머리가 좀 덜 아픕니다.
근데 카페인이 들어가야 되는 시간에, 근데 휴일에 안 드시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좀 늦잠 자게 되면은 들어가야 될 시간에 카페인이 들어가지 않게 되면은 그게 두통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카페인을 드시면은 조금 더 반짝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편두통 있는 분들에서도 실제로 긴장이 풀릴 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있을 때 두통이 오는 분들도 있는데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있을 때는 좀 두통이 그래도 좀 괜찮다가 스트레스가 좀 완화되고 긴장이 풀리면서 두통이 맞아요. 오는 그때 경우도 오는 있어요. 경우도 네. 있어요. 실제로 저희 신경과 전문의 중에 한 분도 전문의 시험 다 끝나고 거의 마지막 문제 풀 때 어택이 팍 와갖고서는 되게 힘들었다고 그런 분도 아, 있었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긴장이 풀릴 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 두통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딱 드는 생각은 좀 더 자세히 여쭤보면 좋겠지만 첫 번째는 카페인, 두 번째는 긴장이 풀리면서 두통 생기는 건 아닐지. 네. 네, 그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늘 밤 주인공 질문도 같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저거는 저도 그래요. 네. 일요일 저녁만 되면 출근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요. 모든 네. 분들의 숙제인 것 네. 같아요. 정리나님께서는 제 친구는 예민한 성격의 여성인 경우 우울증 증상으로 머리에 돌 달아놓은 것 같처럼 머리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아픈 경우를 보셨대요. 네. 뇌 문제 갖고가 아니더라도 이제 우울증과 두통의 관계가 있는지 되게 질문 많아요. 주셨어요. 편두통이 있는 분들한테서 우울증이랑 불안증이 있는 경우 되게 많고요. 우울증이 있는 분에서도 편두통이 있는 분들 되게 많고요. 이제 같이 공유하는 그런 병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만성화돼 있을 때는 뭐 한 절반 정도 이상에서 우울증이 뭐 약하든 심하든 어쨌든 우울감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도 편두통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물론 우울증 때문에 그거 머리가 아픈 거일 수도 있긴 하지만 편두통이 있는 상태에서 우울감이 더 심해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우울증 치료를 먼저 해야 될까요? 편두통 치료를 먼저 해야 될까요? 같이 하면 되게 많이 두 개 도움이 돼요. 같이요? 편두통 예방약제도 우울증 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같이 쓰면은 우울감도 좀 좋아지면서 편두통도 같이 좋아지고, 네,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네, 톨님께서는 이제 잠을 부족하게 자거나 너무 과하게 자면 편두통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이부프로펜을 드시고 계시대요. 그래서 한 달에 한 3-4번 정도 드시는데 약은 정말 심한 정도,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드시고요. 치료가 혹시 필요할까요? 질문 주셨어요. 한 달에 3-4번 정도시면요. 그 이부프로펜이 잘 들으신다면 한 번 드셨을 때, 약은 한 번 드신다고요? 약은 한 그러면은, 번 드시고요. 네, 그러면은 약을 딱 드셔갖고, 한 뭐 30분, 1시간 내에 두통이 딱 사그라 들어가서 일상생활 하는데 문제 없으시다. 그러시면은 저렇게만 약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두통 횟수가 늘어나고 일수가 늘어나서 한 달에 뭐 5-6번, 7-8번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것 같고 이부프로펜이 약발이 좀 적게 드는 것 같고 이러시면은 그때는 예방 치료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시긴 할 겁니다. 네. 네. 파필라님은 이제 편두통이 너무 자주 오고 눈까지 너무 아파요. 이제 뒷목부터 아랫머리가 이제 혈압이 오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을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성기 두통이 생기면은 최대한 빨리 약을 네. 드셔서 그걸 잡아야 되고요. 눈이 아프고 자주 오신다 그랬죠. 저 자주 온다는 거에 횟수가 어느 정도 오실지가 좀 궁금한데 뭐 한 5-6번 넘어간다, 한 7-8번 된다 그러시면은 예방 치료를 같이 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뒷목부터 아랫머리가 혈압이 오르는 것 같아요. 저 증상도 아까 말씀드렸던 편두통에서의 뒷목 통증인 경우 일 가능성 상당히 높거든요. 네. 네. 편두통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편두통 진단도 받으셨을 것 같고. 네. 그렇죠. 라댕님께서는 이제 두통약을 먹으면 편두통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나요? 편두통 약 중에 일부 분들에서는 편두통 약을 딱 급성기 때 먹었더니 두통이 더 심하게 오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그러면 해야 이제 돼요? 맞는 약 찾아가 봐야죠. 네, 맞는 약 나에게 찾아가 맞는 봐야 될 약이야. 수 있고. 근데 저 말씀이 급성기 두통이 더 심해지는 거가 아니라 만약에 약을 자주 드시는 경우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막 한 달에 10번, 15번 이렇게 15일 이상, 이렇게 뭐 10일 이상, 15일 이상 이렇게 자주 드시게 되는 게 편두통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느냐? 그게 아까 말씀드린 약물 과용 두통이거든요. 그러면 약발이 떨어질 때쯤 되면 아까 카페인 금단 두통에서처럼 약발이 떨어질 때쯤 되면은 또 아프고 이러니까 자꾸 먹게 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편두통이 더 심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약을 확실하게 그냥 한 방에 단칼에 그냥 끊어버리는 게 또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것도 쉽진 않을 텐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약을 막 온팡 써갖고 좀
약간 좀 멍하고 좀 정신없게 좀 이렇게 만들 상태까지 돼서 싹 끊어도 뭐 성공할까 말까 이 정도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약물광 두통은 작년인가 조수진 교수님께서도 아마 해주셨었죠. 네, 예, 네. 그래서 그 뭐, 방송도 함께 참고해 네, 주시면 좋을 것 다 같습니다. 연결됩니다, 이게. 네. 네, 정리나님께서는 이제 체력이 약해서 괴로워하면 이제 머리가 아픈데, 과로하면. 네, 네, 어디 과로하면, 질문, 네. 네. 잠도 못 자고 먹어도 체하시고, 진짜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편두통과는 증상이 다른 건지, 아니면 편두통 편두통의 같은데요. 증상인지. 체하면서 머리 아프시고, 수면 장애도 생기고, 과로 머리가 그러니까 피로하면 머리 아파지고 네. 생활 반경 줄어들게 되고 일상생활에 장애가 생기게 되고 편두통일 가능성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저희가 질문을 다 받았나요? 다 받은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그 범죄 DNA 은하 추구리님께서는 약간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편두통으로 것 한 같아요. 달에 시중약을 10일 이상, 10일 이상 먹게 될 네. 경우 편두통 예방약을 처방해서 일상생활에 지장 일상생활에 요약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파필로님께서는 편두통 너무 고통스러우신가 봐요. 맞아요. 이제 병원 네. 가면 피 뽑고 사진 찍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또 아프고 또 복잡할까 봐 그런 부분을 그쵸. 걱정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검사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검사를 안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근데 사진 찍고 복잡하더라도 한 번쯤은 가셔서 제대로 된 진단을 받으시고 진료를 보시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네. 토요님께서는 일반적인 편두통의 치료 방법이 근본 치료가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약을 먹는 대증 치료인가요? 질문을 주셨어요. 근본 치료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천식이 있는 사람들 보시면, 천식 환자들 보시면은 네. 편식이 그냥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식이 어택이 막 오든지 안 오든지 하는 거지, 이게 천식이 계속 달고는 있는데 심할 때가 있고 가끔씩 있을 때가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평소에는 천식이 잘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거고, 네. 편식이 딱 왔을 때는 어택이 왔을 때는 그때 약을 빨리 뭐 흡입기를 쓴다든지 약을 드신다든지 해서 그렇게 그 증상을 완화시켜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만성 질환들,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는 만성 질환들의 치료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혈압도 한 번 높을 때 약을 먹는 건 아닌데 계속 높으면은 예방 치료를 하고, 혈압이 한 번씩 뭐 너무 심하게 오를 때는 응급실에 가서도 주사를 맞아서 혈압을 낮춰야 되고 이럴 수도 있는 것처럼, 그 모든 병들이 뭐 이제 사막이 난 거 똑 떼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물론 그게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네. 그렇게 있는 거 그냥 딱 떼내면 치료 끝 이렇게 되는 병들이 사실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만성 질환들 그런 것과 비슷하게 관리하고 아플 때는 빨리 치료하고 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봐주셔야 하는 것 네. 같아요. 네. 올리브님께서는 신종플루 이제 조카분께서 걸린 적이 있으신데 가끔씩 그때처럼 머리가 콕콕 찌르고 아프다고 하는데 정상인가요? 해주셨어요. 저거는 좀 더 자세하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신종플루 걸리는 거를 사실 제가 직접 진료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신종플루 걸렸을 때 머리가 어떻게 아프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게 첫 번째가 제가 죄송하고요. 두 번째는 머리가 콕 찌르고 이런 식인 경우에는 원발 찌름두통이라든지 이런 찌름두통 계열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문제 없는 경우가 많고, 간혹 가다가 머리에 어떤 이상이 있어서 찌름두통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더 말씀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추가적인 정보가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데이팡님께서는 이제 지인분 중에서 햇빛이나 밝은 빛을 보면 갑자기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이제 두통이 오고 속도 안 좋아지면서 두통약을 드셔도 이제 하루 이틀 아프다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질문을 주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빛이 왔을 때 생긴다. 이게 빛에 이제 편두통 환자분들이 빛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네. 일상적인 빛 강도에도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빛 자극, 소리 자극에 의해서 혹은 냄새 자극에 의해서 두통이 생기기도 해요. 유발되기도 그러니까요. 합니다. 그러니까는 말씀해주신 분은 편두통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더 자세하게 여쭤보긴 해야 되지만은 사실 다 물어보고 그걸 캐내고 하면서 두통을 진단하는 거가 거의 대부분이라서 저 단서만으로는 편두통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고 싶은 정도입니다. 네, 람다님께서 교수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미미님께서는 이제 MRI까지 찍어봤는데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소리 내서 웃는 연습을 하니까 좋아지더라고요. 이렇게 웃는 게 또 도움이 되는 방법인가요? 질문 주셨어요. 엔돌핀 같은 거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저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도움을 얻으셨다니까. 네. 그리고 웃는 모습은 항상 즐겁고 그쵸? 행복한 모습이잖아요. 계속 앞 시간에도 해주시면 나왔죠. 맞아요. 세로토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니키님께서는 전 MRI 검사상 이제 정상인데 오른쪽 눈이 아프고 이명이 커지거나 눈에 빛이 보이면서 이명이 커지고 머리가 아프고 이제 미식거리기 시작하대요. 네. 한 달에 한 2번 정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편두통일까요? 가능성 되게 높을 것 같아요. 오른쪽 한쪽이고 이명이 이렇게 소리에 예민해지고 빛에도 더 예민해지고 그러면서 머리 아프고 속 불편하고 그러면은 진단 기준은 다 맞거든요. 네. 저게 이제 저렇게만 그냥 머리만 단지 아픈 게 아니라 좀 움직이기 힘드시고 일상생활에 좀 지장이 되고 능률 떨어지고 이러신지 그것만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진단 기준에 거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부는 맞았어요. 네. 편두통이 의심되면 꼭 대학병원 가서 MRI 검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럼 우선은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전문가 선생님의 상담을 통해서 정말 편두통이 맞는지 그 진단부터 먼저 시작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2차 두통 아까 보여드렸던 어떤 원인에 의해서 두통이 생긴 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2차 두통의 그 리스트들이 있거든요. 체크리스트들이. 네. 그거에 해당이 되는 게 있으면은 꼭 찍자 그래요. 사실 저도 MRI를 자주 권유하는 편은 아닌데 아무리 경한 두통으로 와도 그런 리스트에 딱 들어맞는 분이다 그러면은 그냥 찍어야 됩니다. 그거는. 네,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이 MRI를 찍어야 되고 그러는 거는 아닙니다. 네. 딸기 팔공님 질문 마지막으로 받을게요. 이제 두통, 편두통, 안면통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3차 신경통 진단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보톡스 시술 주사를 치료해도 계속 재발하는데 혹시 완치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해주셨어요. 두통, 편두통, 안면통, 그 3차 신경통이라고 진단을 받으셨다면은 아마 좀 이렇게 찌릿찌릿하게 오고 날카롭게 오고 한번 올 때 좀 막 쫙 몰아서 오고 좀 괜찮은 듯 하다가 다시 또 몰아오고 요런 거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네. 보톡스 치료는 사실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3차 신경통에도 저는 그러니까 신경통에도 보톡스가 좀 효과가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꽤 있긴 해서 근데 저는 제가 자주 시술을 하는 거는 아니라서 저거는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시술 주사라는 거는 아마 이런 데다가 신경 차단술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재발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시술 주사라는 게 영구적으로 효과가 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취 주사랑 뭐 스테로이드 약간 섞어서 주사해 놓으면은 그 효과가 좀 나는 시간 동안에는 그렇게 좀 반짝하고 말씀해 주신 클로나제팜, 가바틴, 뭐 다른 약들도 가바틴 계열의 여러 가지 약들도 있고요. 그래서 먹는 약, 시술 치료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해야 됩니다. 근데 완치 방법이요. 이게 어떤 원인이 있어서 3차 신경통이 생긴,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가 누르고 있는 뭔가가 있어서 3차 신경통이 생긴 거다. 하면은 이제 그러면은 그거는 MRI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아마 이제 검사 받아보시고 했을 때도 이상이 없으니까는 이렇게 답답해서 올려주셨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약으로 그리고 시술로 이렇게 증상 완화를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도 다 드린 것 같아요. 미미님께서 이제 선생님 설명 귀에 쏙쏙 들어와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해주셨고요. 톨님께서도 이제 평소에 편두통 때문에 고생해서 질문이 많았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 끝나고 저녁에 다시 봐야 할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꼭 다시 봐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백병원에 계신 박홍균 교수님과 함께 주로 이제 편두통의 증상, 그리고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요. 교수님 어떠셨어요? 1시간 방송 금방 지나갔죠? 금방 가네요, 진짜. 그쵸? 네. 정신없이 지나갔죠? 네네. 네. 오늘도 유익한 내용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기회가 된다면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세요. 초대해 주시면은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7시 방송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